안녕하세요. 14년차 프로축구 선수 호남두입니다. 제가 어느덧 35살 베테랑 반열에 올라서면서 어떤 어린 선수들이 자문을 구하거나 고충을 이야기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선수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제가 가진 정보와 시간, 조금의 지혜로 그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 선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처가 많은 축구 선수였어요. 어릴 적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울산 현대의 김영권 선수와 주말에 막노동을 하면서 간간히 생계를 이어갈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이 아니었어요. 가정의 불화였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살기 위해서 축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피난처로 삼은 축구가 성과로 이어져서 프로에 입단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질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축구는 성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축구적 실력과는 무관한 어떤 선수든 다 받아주는 창단팀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등록금을 다 내고. 저는 성인이 돼서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이것은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 같다. 자, 그렇게 찾다 보니까 저에게는 정서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 이 두 가지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정신질환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 이번에는 축구가 아니라 저를 알아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불안이 형성되고 그 불안이 내 내면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알아차림을 통해 하나하나 비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씩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두 가지 불안이 없어지고 나서 축구적 성과가 나오는 거 간단합니다. 제가 어린 선수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 그 선수들은요 지금 그 고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고민들을 제 기록장에 다 적어놨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 기록을 보는데 선수들의 어떤 고민이나 고충이 대부분 다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나이와 유형, 어떤 환경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큰 맥락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현상과 그러한 고민들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자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제 시간이 세이브가 될 뿐더러 고민이 있거나 고충이 있는 선수들도 굳이 저를 찾아올 필요가 없고, 자, 팬분들도 실증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더 깊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K리그의 뿌리가 더 탄탄해질 거라고 제 생각에서 한번 이러한 컨셉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쭉 해나갈까 합니다. 자,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들은 축구적 관점으로만 해석하진 않을 거예요. 동시에 왜곡된 제 기억으로도 해석하진 않을 겁니다. 어떤 뇌과학적 논리와 인문학적 해석, 그리고 행동경제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할 거고요. 여기에 경제학과 언어학이 약간 들어갈 거예요. 자,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래도 얘가 K리그에서 300경기 이상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뛴 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은 첫날이니만큼, 첫 시간이니만큼 좀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특히나 우리 어린 선수들, 그중에서도 코로나 이후로 들어온 선수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K리그 수당이 왜 50만 원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K리그 수당이 50만 원인 것은 심각한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들이 심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왜 K리그 수당이 50만 원인가요? 라는 것을 한번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K리그 수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네,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의 K리그 수당은 어떻게 됐나요? 네, 시민구단, 어떤 기업구단, 각 구단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균치를 낸다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구단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시민구단으로 K리그 1 기준으로 얼마였냐? 홈에서 이기면 한 300만 원 정도,
네, 어웨이에서 이기면 한 200 정도. 자, 그럼 K리그2는요, 한 100 정도? 네, 재정이 좋으면 한 200 정도. 자, 이게 코로나 이전의 K리그 시민구단의 승리 수당입니다. 자, 그럼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요? 코로나 이후로는요, 굉장히 다 심플했어요. 모든 구단이 통일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자, K리그1은요, 모든 구단이 100만 원. K리그2는 모든 구단이 50만 원입니다. 굉장히 심플해지고 굉장히 낮아졌죠. 근데 저희가 이것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수당이 줄어들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K리그 수당이 왜 50만 원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딱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골을 넣었어요. 그럼 어시스트 한 사람과 골 넣은 사람, 이 두 사람만 잘한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경기를 들어가게 해준 어떤 동료와 감독님의 선택, 그리고 내가 볼을 받기 전에 적재적소에 10명의 선수들이 있었고 그 선수들을 대응하기 위한 상대 선수들이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볼이 왔고 그걸 제가 넣은 거잖아요. 네. 단순히 어시스트 한 사람과 골 넣은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단순한 인과관계로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똑같습니다. K리그 수당이 왜 100만 원인가요? 50만 원인가요는 딱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로축구 구단의 운영 구조를 알게 되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한결 더 쉬워져요. 그럼 우리가 프로 구단의 운영 구조를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구단 운영 구조를 알아볼 건데 이것마저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감자탕집 운영 구조로 한번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자탕을 판매하는 감자탕집이 있어요. 사장이 있고 주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감자탕 자체는 못 만들어요. 그리고 주방장은 매장 자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감자탕을 판매하기 위해선 이 둘이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감자탕은 매우 맛있습니다.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고급 재료를 쓰고 어떤 주방장의 장인 정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장이 최고급 인테리어에 최고의 입지에 이 매장을 차렸어요. 네.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실제로 매우 잘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한 지출 비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손님이 많아서 매출이 높아요. 근데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지출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매출 빼기 지출은 이익이 나야 되는데 맨날 적자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방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님, 저 감자탕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오늘 수당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장이면 어떨 것 같아요? 오유, 그냥. 그죠? 근데 우리가 주방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주방장 뭐하러 들어왔어요? 네, 감자탕 열심히 만들려고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감자탕을 매우 맛있게 잘 만들었어요. 주방장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사장도 할 말이 있고 주방장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옳고 그름을 따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월급을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죠? 노동법에 걸려요. 그래서 사장은 실제로 주방장 월급을 줍니다. 아니 근데 맨날 적자라며 어떻게 월급을 주나요? 이때 등장하는 게 공공입니다. 공공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주방장 월급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받아봤잖아요. 그 돈이 이 돈이에요. 네. 공공에서 주는 지원금을 쉬운 표현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주방장 월급만 들어가나요? 아니죠. 뭐가 들어가죠? 네,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또 뭐가 들어갈까요? 네, 관리비가 들어가겠죠? 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식자재가 들어갑니다. 식당 운영하는 거랑 구단 운영하는 거랑 똑같나요? 네, 영리 목적을 둔 사업장은 지출 비용이 크게 이 네 가지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임대료는 뭘까요? 우리 구장 사용료입니다. 네, 관리비는요, 우리 전지훈련비, 호텔비, 버스비, 뭐 KTX비, 마케팅비 다 여기가 관리비예요. 네, 인건비는요, 네, 선수 연봉, 프런트 급여, 코칭 스태프 급여. 자, 식자재는요, 우리 먹는 거, 축구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똑같아요. 영리 목적을 둔 사업장의 지출 비용은 크게 이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비용을 대부분 뭘로 충당한다? 공공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매출에 관해서는요,
구단을 스폰해주는 스폰서도 있고요. 네. 관중도 있고요. 네. 선수 이적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매장 자체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선수 이적료, 관중 수입료, 스폰서만으로는 이 네 가지를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을 공공재난지원금으로 충당을 하더라. K리그 수당이 왜 50만 원인가요? 라는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그냥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지출 비용이 지금은 이거지만 앞으로 우린 어디를 늘려야 된다? 네, 관중으로 늘려야 된다. 왜 늘려야 되나요? 지금처럼 그냥 하면 안 되나요? 네,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출 비용이 압도적으로 이게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지원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매장의 규모가 커집니다. 네, 줄어들면요, 당연히 줄어들죠. 하지만 뭔가 이상하죠. 아, 주체는 우린데 뭔가 깨림칙해. 자, 왜 깨림칙하죠? 네,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어서 그래요. 자,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으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매출을 늘려야 돼. 그게 뭐예요? 네, 관중이에요. 근데 이 관중 알고 보니까 누구더라? 네, 팬이더라. 근데 이 스폰서도요, 이 팬들이 압도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지원받는데 굉장히 용이하거나 쉬워집니다. 왜 그러죠? 스폰서는 기업이죠. 기업도 이익이 나야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물론 어떤 연민이나 이해관계로 스폰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속될 수도 없고 앞으로도 되게 단기적이에요. 근데 이 팬들은 누구 보고 오더라? 알고 보니까 선수 보고 오더라. 이것마저도 물론 팀 보고 오는 팬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선수들 보고 와요. 그런데 이 선수 뭐예요? 지금 선수 이적료잖아요. 이거 선수 지금 나간 거잖아요. 그럼 이 선수 보고 온 팬분들, 이 선수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죠. 그럼 이 선수 지켜야겠네요. 이 선수 왜 나갔을까요? 대부분 연봉을 못 맞춰서 나갔습니다. 그럼 이 선수 지키려면 연봉 맞춰줘야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매출 늘려야 돼요. 근데 이 매출 누가 올려주더라? 다시 팬분들이 올려주더라. 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 매출을 어떻게 올리죠? 매출을 올린다는 소리는 가치를 올린다는 소리와 같은데 K리그의 가치를 한번 세분화 시켜볼까요? 뭐가 있죠? 개인의 가치가 있고 팀의 가치가 있고 리그의 가치가 있어요. 이때 수급 원리가 들어갑니다.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우리 프로축구 선수니까 개인의 가치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거 어떻게 올리죠? 이거를 희소하게 만들면 가격이 올라가요. 희소 가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올리면 돼요? 모든 선수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생각할 때 나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집중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선수가 드물잖아요.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았어.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모든 선수, 어떤 프런트 연맹이 다 여기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의 가치는 평균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이거 평균으로 들어왔으니까 안 좋아진 걸까요? 아니죠.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 매출이 올라갔잖아요. 이 매출 왜 올라갔어요? 네, 축구를 판매하는 모든 공급자가 우리 최종 소비자인 이 팬으로부터 시작해서 팬으로 끝나잖아요. 이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매출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팀의 가치가 올라가고 리그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가치가 평균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평균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자, 우리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구단의 영업이익이 4억이야. 근데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25%예요. 4억이 25% 얼마예요? 1억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단 영업이익이 10억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내 비중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10억에 10%밖에 안 돼. 그럼 얼마예요? 똑같이 1억이에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똑같은 거예요. 파이가 커지면 내 지분이 줄어들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커진다. 프로축구 선수들 가치를 올리는 것은 개인의 가치를 올리던, 팀의 가치를 올리던, 리그의 가치를 올리던 이 셋 중에 하나만 올려도 나는 가치가 올라가더라. 왜? 나는 K리그에 소속된 프로축구 선수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올려주는 단 하나가 무엇이다? 네, 이분들이더라. 이분들 말고는 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K리그 선수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K리그 선수들이 어떤 프로 의식이나 팬들을 대하는 태도나 축구를 대하는 태도, 어떤 팬들에 대한 사랑이 솔직히 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타 종목 선수들과 비교를 해도 상대적 가치도 높아요. 상대적 가치도 높고 절대적 가치도 높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들어올 우리 후배 선수들이 그냥 우리 팀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의도를 갖고 우리 팬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더 포옹해 준다면 우리 K리그의 뿌리가 훨씬 더 탄탄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구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최종 소비자 팬분들에게 시작하고 끝이 나면 우리 K리그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전과 가치는 훨씬 더 팽창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K리그 수당이 왜 50만 원인가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상을 한번 그려봤어요. 구조를 통해서. 이건 우리 미래잖아요.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나 미래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현재가 중요해. 그래요. 우리 지금 받고 있는 이 현재. 근데 이 현재마저도 알고 보니까 팬들과 연결이 있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마 앞으로 들어올 우리 후배들 아니면 어린 선수들이 아마도 질문이 바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형, K리그 수당이 왜 50만 원인가요? 가 아니에요. 형, 수당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